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지지층이 떠난다. 역시 윤석열 정부 얘기입니다. 오늘 민주당 얘기는 사실 뭐 마땅한 게 좀 없어서 윤석열 정부 얘기를 많이 뽑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한 달간 추이, 어제도 제가 잠깐 다뤘는데 보도록 하면 최근에 부정의 빨간색은 확 올라갔고 긍정의 이 푸른색은 뚝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몇몇 부분 지역별로 보면 한 주 만에 대구 경북 분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주에는 88% 가깝게 지지했는데 77%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칸이 좁아서 40대, 50대는 좀 뺐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연령만 보면 20대에서는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60대에서도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70대 이상에서도 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지지층이 지난 한 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평가를 많이 낮췄다. 그리고 20대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일부 조사에서는 30% 초반까지 떨어진 것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빨간불 들어온 상황인데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또 여당이 얼마나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저는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뭐 지지율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 개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상황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지금 물가, 금리, 뭐 환율 다 안 좋고 대한민국 국민 500만 명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 주식이 오늘 종가가 58,100원입니다. 한때 뭐 8만 땡땡 이걸 노리다가 당연히 여론이 나쁠 수밖에. 삼성전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책임은 다 어쨌든 집권 세력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집중적인 대응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못 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정부가 110가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3가지만 한번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없죠? 처음부터 심지어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탑3 3가지만 꼽아버리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대통령의 코로나 거리두기 그게 국정과제 110가지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추측입니다. 예. 제 기억이 안 나서.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젠다가 없다는 거예요. 임기 초반에는 이슈를 만들어서 그 이슈를 가지고 확 끌고 가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에 척결했어요. 20일도 안 돼가지고 금융실명제하고 김대중 대통령 IMF 상황에서 어쨌든 IMF 위기 탈출이라는 로드맵을 내놓고 근무호기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권위주의 척결을 얘기했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어쨌든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부는 의제가 없어요. 있죠. 의제가 없으니까 자꾸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국정원장 수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의제예요, 수사가. 아니, 되게 그런 건 중요한 의제를 그런 건 수사하신 의제가 것 같은데. 아니고 그런 건 의제가 아니고 국민들은 그런 거 의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비꼬아서 하는 얘기인 거 아는데 대통령의 어젠다 이게 없다. 그게 없다. 수사는 어젠다가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단 저도 금리가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화나요? 밥상에 반찬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계속 권력 다툼 모습만 나오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지요. 예. 박원석 의원님께서 아주 분석 잘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태도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인사 문제 뭐가 잘못됐어? 라는 대통령의 반응은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겸손하고 조금 더 겸허한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은 때로는 불통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듣지 않는 대통령, 아무리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도어 스태핑 하시더라도 만약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아. 이것이요.
나는 국민의 의견에 나는 뭐 신경 안 써. 그냥 내 인사, 내가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갈 거야. 이런 불통, 교만, 오만한 모습 보이면은 지지율 올라갈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발 좀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어떤 현 상황의 어려움과 대통령이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이 이게 매치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청와대에서 들으면 대통령실에서 들으면 되게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나토 순방 같은 경우에도 B컷이 공개되면서 대통령님 부부의 어떤 사진들 예. 그런 것이 국민 감정이 어떻게 반영됐겠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홍보 라인이라면 적어도 그 부분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적으로 취임 직후에 뭐 주말에 어디를 가신다든지 영화관을 가신다든지 하는 상황도 일반 어렵게 지금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의 감정과 괴리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른바 알. 대통령 참모들의 판단이고 건의였어요? 일단은 그게 릴리즈 된 것 자체부터 그거는 참모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어야 그걸 막든지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너무 좋은 모습도 화기애 쇼핑 이런 모습이 근데 그건 부적절할 대통령 수 지금 있다는 기획이 말씀이죠.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저기에 좀 한마디만 얹고 예. 싶은데요. 그러니까 국정홍보 지금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정부의 특히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 이거 아마 저는 안 갈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나토의 파트너국으로 우리가 참여한 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중간에 뭐 협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토에 왜 가서 어떤 방향의 어떤 외교를 하겠다는 게 이게 언론에도 잘 설득이 안 됐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거기를 가가지고 대중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런 비판이 오히려 더 목소리가 커진 거죠. 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신 건 좋은데 그중에 별로 언론에서도 지적을 안 했고 특히 이제 여당은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 N고 상황에서 국민들이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1억 원에 가까운 장신구를 하고 나오셨어요. 치명적입니다, 이거. 물론 그거 당연히 본인이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예. 장신구겠죠. 근데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재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본인 자유라고 아니 볼 그걸 수 온 있지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고 나와야 되겠냐고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부적절할 수 있다는 말씀. 분명히 언론에 그게 알려질 게 뻔한데 그런 게요.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결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나 그 일정과 관련된 말하자면 메시지죠. 뭐 이 장신구 하나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 사려 깊지 못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 친오빠를 통해서 왼발에 찼던 발찌 같은 경우는 34만 원짜리였다는 점을 또 언론에게 릴리즈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서민의 이미지를 같이 공고히 하셨던 거 아닙니까? 방송을 좀 이렇게 너무 계속 비꼬기만 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하세요. 아니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 얘기는 이제 한 거고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비판으로 보입니다. 비판. 아니 그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니까 어느 쪽에 지지율이 빠지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모든 연령대 모든 지지층에서 다 빠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대통령님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조차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경제 문제로 얘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민생경제 뭐 비상회의를 열어서 8천억 원 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용의 대부분은 스페인에서 뭐 돼지고기 수입하고 닭고기 수입하는데 관세를 적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다 뭐합니까? 기재부는 법인세 6조씩 깎아주겠다고 나서서 기업들은 이미 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민생으로 돌아온 몫이 너무 적은 것 예. 국민들 보고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세제 문제하고 관세 깎아주는 거는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잠시만요. 저희 일단 내로남불도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지적인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내로남불 욕하더니 더하네. 이제 이런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좀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검찰총장 출신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마추어리즘을 매우 제가 우려했단 말이에요. 위기가 오는 것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대처 능력에서 확실히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예, 저희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언을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언을 좀 듣고 싶어서 판넬을 잠깐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희 FD님이 판넬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지율 회복, 뭐 사실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하다. 짧게 간명하게 진지한 고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1, 2분만. 예. 되신 분부터 짧게만, 제 시간이 뭐 다 돼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성철 먼저 이쪽부터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먼저 내려주시면요. 예. 네, 문재인 정권 탓 이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탓이다, 다시요? 내 책임이다. 그리고 상대평가하지 마시고요. 절대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더. 경제 문제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딱 하나인데요.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 물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물가 잡는 거에만 집중하셨으면 우선. 알겠습니다. 두 분 같이 드셔도 됩니다. 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어젠다, 의제를 만드시라. 단 수사는 아니다. 수사는 그거는 의제가 아닌데 110가지 국정과제 그 국민들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도 필요 없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이 정부가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포지티브하게 나가는 거다라는 예. 걸 보여줘야 된다. 그거 없이는 지지율 회복 안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IMF 직후 취임사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올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고백하시던 장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국민들과의 공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윤핵관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대통령에게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